자, 이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뭐부터 해야 되죠? 전사 클래스가 없으니까 전사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랬더니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없어서 여기 에러가 나고 있고요. 이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에러는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출력, 이런 게 출력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실행을 시켜버리면 칼로 공격합니다,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합니다가 3개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이언이란 이런 이름, 필립 마크 이런 이름을 변경을 해줘야 되고, 칼, 창, 지팡이 이런 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달래요. 힌트가 문제에도 있었고요. 여기 수정 가능 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도 지금 힌트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를 수정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인자 값이랑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럼 여기 이 소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 소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친구의 이름이 뭐였죠? 매개 변수는 메서드에서 받아올 때 쓰는 게 매개 변수였고, 요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은 이름이 좀 달랐어요. 인자 값이라고 하는 인자였죠, 인자. 그리고 얘를 아규먼트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던 명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 소괄호 안에는 인자 값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넣어줘야 될 데이터,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이 메서드가 유동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넣어줘야 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이랑 칼이라고 하는 무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얘를 매개 변수로 얘가 받았을 때 여기에 우리가 뭔가 유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 인자를 이렇게 정해줬고요. 인자를 값을 넣어줬더니 메서드에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 에러는 왜 나는 거였죠? 그렇죠. 인자 값으로는 지금 2개를 넘겨주고 있는데 매개 변수로 받고 있는 메서드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자, 공격이라는 메서드, 전사 타입 안에 있는 공격이라는 메서드는요, 이 인자 값을 받는 애가 없대요. 지금 넘겨는 주고 있는데 얘가 받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해결책을 보면 인자 값으로 주고 있는 아니지, 인자 값을 지워서 밑에 있는 공격 메서드랑 형태를 똑같이 매칭을 할 것인가, 두 번째, 공격 메서드를 바꿔서 매개 변수를 받게끔 할 것인가, 세 번째, 매개 변수 2개, 인자 값 2개를 받는 매개 변수 2개가 존재하는 메서드를 새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린 두 번째 거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매개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걸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이 인자값 타입대로 타입이 정해지고요. 이 이름은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더 유추하기 쉽게 공격자, 여기는 무기라고 해줄게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러면 이 공격 메서드 안에서 받아오는 이 매개 변수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할지 우리가 대충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유추가 가능하도록 짓는 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얘네가 뭐라고 하고 있죠. 얘네는 또 왜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도 맞고요. 정확히 따지면 이 메서드가 없어서예요. 이 메서드라는 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인자값으로 뭔가 받지 않는 메서드, 이게 없는 거죠. 얘를 실제로 몰려보면요, 전사 타입 안에 있는 공격 메서드는
이렇게 스트링 두 개를 매개변수로 받는데요. 근데 얘는 아규먼트 인자를 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상태고, 얘도 아규먼트를 추가해서 공격, 얘가 갖고 있는 타입대로 이제 매칭을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이 메서드, 공격 메서드의 파라미터, 얘네 파라미터랑 매개변수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얘네의 파라미터를 지워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매개변수 받는 거 없는 공격 메서드를 만들어줄까 하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갔어요? 널 들어갔죠. 이거 왜 널 들어갔을까요? 매개변수는 스트링이에요. 받아오는 타입이 스트링이라는 건 넘겨줄 때도 스트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바는 스트링으로 뭘 넘겨줄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필립이랑 창을 넘겨줄 거긴 한데 얘는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스트링의 기본값인 디폴트 값인 널로 일단 넣어주는 거예요. 타입만 매칭을 해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브라이언이 칼 공격하는 거 3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매개변수를 받았지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뭐 변화를 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건데, 이제 변화를 줘볼게요. 얘를 프린트 F로 하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공격자랑 무기를 각각 이 자리에 넣어주겠다 라고 했어요. 이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 출력대로 변화가 돼서 잘 나오겠죠. 인자로 넘겨준 이 값들을 매개변수가 순서대로 받을 거니까 이렇게. 자, 얘가 동작하는 로직을 눈으로 한번 쫓아볼게요. 첫 번째, 전사 리모컨 작동을 시켜서 공격 메서드 함수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인자값 브라이언이랑 칼을 넘겨주고 있죠. 하면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공격자는 브라이언이고 무기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리모컨 작동시켜서 또 함수를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이번에는 브라이언이 들어있던 공격자에 필립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브라이언이랑 필립이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브라이언은 버려지고 삭제가 되고 필립이 들어가는 거죠. 덮어 쓰는 거죠. 왜?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 개념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마크 지팡이 각각 공격자 무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러면 뭐 출력될까요? 그쵸, 이거 인자값 넘겨주는 순서대로 매개변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 테스트 1, 2, 3, 4 해서 매개변수 순서를 꼬아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 이름이 만약에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마크를 넣고요. 여기다가 지팡이를 넣은 상태로 여기다가 무기, 여기다가 공격자, 이렇게 인자값을 준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개변수를 받을 때 이 무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변수명이 똑같아도 얘는 알아서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만 들어갈 뿐이에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 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게 공격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공격력이에요. 마크가 지팡이로 123의 공격력으로 공격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또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제 알죠? 인자값이 3개인데 인자 3개를 받을 매개변수가 3개인 메서드가 없어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들면, 얘를 공격자, 얘를 무기, 그리고 얘를 공격력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고 원래 기존에 있는 애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럴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기존의 거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매개변수가 3개니까 에러가 없을 거고, 얘도 똑같이 가져와서 칼로 여기다가 공격력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격력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줬어요. 이러면 이 자바가 알아서 인자값이 2개인 애는 매개변수 2개인 애를 찾아가고, 인자값이 3개인 애는 매개변수 3개인 애를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렸냐면, 그때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얘랑 똑같은 형태인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메서드 명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애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쓰는 애를요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똑같은 메서드를 인자값 매개변수 개수의 차이를 둬서 사용을 하는 거를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버라이딩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거고, 오버라이딩은 상속을 받은 메서드 중에서 내가 내 개성을 가지고 재정의해서 쓰겠다 하는 게 오버라이딩이고요.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딩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인자값의 개수, 매개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같은 메서드를 다르게 동작시키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이 명칭 2개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일단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일단 전사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격이랑 재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2개 일단 만들어 줄게요. 자, 일단 얘는 똑같죠. 일반 공격 메서드는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그럼 여기를 라이언 칼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를 마크 지팡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메서드에 매개변수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자, 공격 메서드는 일단 좀 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쉽게 해결을 했어요.
그쵸?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가 좀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제공격은 안 나오는 거죠. 메서드는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실행은 되지만 안 나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를 유심히 보면 공격을 하고 나서 재공격을 하면 마지막에 공격한 애 걸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필립이 창으로 공격하고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을 하니까 재공격을 하면 필립은 없어지고 마크만 남는 거예요. 지팡이로.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공격 방법을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자, 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게 전사예요. 전사 하나예요. 그럼 얘는 객체로서 생각을 해볼게요. 리모컨이 있을 거고요. 공격 메서드가 하나 있을 거고 재공격 메서드가 하나 있겠죠. 지금 이 상태잖아요. 공격 메서드랑 재공격 메서드. 얘는 공격, 얘는 재공격.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얘는 전사고요. 자, 여기서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 브라이언이랑 칼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매개변수로 받아와서 이 안에 공격자 무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공격 메서드 실행했을 때 얘를 가지고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지금 매개변수를 받은 거예요. 이 값을 외부에서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재공격을 보면요, 얘는 받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얘한테 만약에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그 공격처럼 인자값을 넘겨주고 여기서 매개변수를 받으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코드를 보고 일일이 다 판단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쵸? 공격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공격은 여러 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공격한 애가 누구지? 하고 찾아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을 하래요. 자, 뭔가를 기억해서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죠? 간단하게 지금 외부에서 받아왔던 이 공격자라는 변수랑 무기라는 변수, 이 매개변수로서 사용하는 얘네 둘, 재공격이 실행될 때 얘네한테 얘네를 뭐 관여할 수 있어요?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공격 메서드 안에 있는 이 공격자라는 얘랑 무기라는 애한테 니네 데이터 좀 나한테 줘봐 라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 공격 메서드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는요, 얘네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변수라는 건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고, 함수가 실행될 때 생겼다가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죠. 그러면 사실상 이 공격자랑 무기라는 변수는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서 죽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재공격을 할 때 얘가 여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디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죠? 그렇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 공격 메서드 안에서 얘가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 거를 재공격이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다가 이 공격자랑 무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공격 메서드 안에서 요 안에 뭔가 매개변수로 값을 받아와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이 메서드 끝내기 전에 여기다가 넣어줌으로써 저장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공격 메서드 실행할 때 얘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공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네, 전사 클래스 안에 전역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도, 지금 시각화한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메서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죠. 클래스 내부, 함수 외부, 그렇게 만드는 변수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로 공격자랑 무기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스트링 마지막 공격자라고 할게요. 그럼 스트링 마지막 무기.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준 게 얘네죠, 얘네. 여기가 마지막 공격자고요, 여기가 마지막 무기라고 우리가 변수 두 개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공격 메서드 안에 있거나 제공격 메서드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로서 함수 실행되면서 생겼다가 함수 끝나면서 죽으니까 우리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공격 메서드 실행했을 때 얘를 가지고 저장을 할 거고요, 제공격 메서드를 실행할 때 저장된 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서로 다른 메서드에서 둘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딱 이 과정을 지금 할 겁니다.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얘가 실행될 때 이렇게 가져다가 쓸 겁니다. 딱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우리 이 전사 클래스 안에서, 이 전사 객체죠, 객체 안에서 이 공격 메서드가 얘한테 접근하려면 뭐 눌러야 되죠? 그렇죠,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 눌러야 되죠. 디스 리모컨 조작을 합니다. 점을 찍고요, 접근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받아온 4개 변수 넣겠다 하는 거죠. 이 공격자를 이렇게 넣어주겠다 하는 거죠. 지금 딱 여기까지 그림을 보면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공격 메서드 안에서 받아온 4개 변수인 이 공격자라는 애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놨던 마지막 공격자한테 값을 백업을 해둔 거죠. 얘는 이거 끝나면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백업을 해놓은 거예요, 전역 변수한테. 딱 이거예요. 지금 이거 한 줄. 근데 이 공격 메서드가 얘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딱 한 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똑같이 디스 마지막 무기 한테는 무기, 이렇게 두 개를 백업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값이 담겼어요. 이 둘한테 여기서 넣었으니까. 그럼 공격 메서드가 한번 실행이 되면요, 첫 번째 실행이 됐을 때 브라이언이랑 칼 넘어오잖아요. 여기 브라이언, 여기 칼 들어오죠. 그럼 브라이언을 여기다 넣는 거고 칼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공격 메서드가 끝났어요. 그럼 얘는 이제 끝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브라이언 들어있고요, 여기에 칼 들어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과정 이해되실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한테서 저거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때요? 제가 뭐 한 거죠?
제가 재공격 메서드 안에 변수 2개 만든 거죠.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 2개 만들어서요. 얘 가져다가 넣은 거고요. 얘 가져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없다라면 지금 얘는 공격자가 누군지 무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얘네를 이렇게 넣어준 거죠. 변수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공격도 직전에 했던 공격 방식을 기억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변수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만 할까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방금 전에 있던 변수 2개 만들어서 넣는 거는 그냥 넣고 얘를 갖다 쓴 거니까, 안 넣고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대신에 여기는 얘를 꼭 불러와서 이 공간에 얘를 넣겠다, 이 과정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얘가 없으면 여기 안에 뭔가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없으니까 이 상태로 얘를 돌리면요 널 나오죠. 이건 그때 봤었죠. 전역 변수는 알아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역 변수는 알아서 초기화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런 거였죠. 이건 못 쓰는 거죠. 에러가 나잖아요. 지역 변수는 이제 자바 입장에서 개발자가 꼭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네가 꼭 초기화해도 했었어, 너의 실수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거야 같은 느낌이었다면,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초기화 해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필요하면 바꿔서 써 라고 초기화까지 해주는 상태인 거죠.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저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얘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백업을 하는 거죠. 지금 순서로 보면 실행되고 나서 백업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게 실행됐다고 해서 공격자랑 무기의 값이 변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이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코드 모양상 뭔가 이런 처리가 먼저 일어나고 출력 이런 뭔가 실행되는 게 뒤에 일어나는 게 더 깔끔해 보여서 전 이렇게 한 것 뿐이고요. 사실상 중요하진 않은 거죠. 순서는 이 그림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공격 메서드 안에서 얘가 저장되는 이 과정,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거를 가져다 쓰는 이 과정, 이거는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되게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객체들은 다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나머지 두 문제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요거는 다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 좀 풀어보는 시간 드리고 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무기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으로 칼 객체를 조종, 이 문제까지 하고 여기 다 건너뛴 다음에 이걸로 넘어왔죠. 그리고 얘는 보면 문제에 정답이 다 달려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해보세요. 제가 따로 다뤄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인트 변수, 얘가 의미하는 거, 우리 자바 1 초반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한 번씩 되짚어보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한번 쭉 써보시고, 내가 아는 대로 일단 안 보고 써보신 다음에 정답 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넣고, 내가 뭔가 더 많이 알았으면은 잘했다고 자기 자신 칭찬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클래스가 의미하는 거 쭉 한번 써보세요. 지금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시고 정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얼만큼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입으로 꺼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 짚어드리진 않을 거고, 그래서 정답을 그냥 열어드린 거고요. 정답이 있다고 정답만 보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머리에서 나온 걸로 채워보는 거랑 알고 있지만 그냥 읽어만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억에 남길 때, 지금 뭐 자바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데 자바를 이제 수업 끝나면 아예 안 쓰고 할 거 아니잖아요. 뭔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좀 더 깊게 박혀 있으려면 이런 거 보지 않고 한번 채워나가 보세요. 스스로.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이랑 맞춰보면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 또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시간 있을 때 해주시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3시부터 이어서 할 거고요. 3시부터 마지막에 있는 이 두 문제 또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다시 할게요.